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작년과 재작년, 국회의 구성과 운영, 입법 절차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국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법안 심의를 위한 의사 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판례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수정의결이 아니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됩니다.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는 제적 4분의 1입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보임되거나 개선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회법에서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입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고쳐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힘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고 국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은 수정동의의 범위에 관한 판례 내용인데 지문이 깁니다.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한다면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의임 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9번은 정당 내에 사실상의 강제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회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 운영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제 생각에는 협의는 원내대표와 하지만 당대표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 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매우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당론에 위반하는 의원을 정당으로부터 제명은 가능합니다. 정당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12번은 법률안이 제출도 안 되었으니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1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합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1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올해는 체포동의가 3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너무 기니까 원내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와 정보위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당적도 가질 수 없지만 국회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도 당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므로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16번 내용은 합헌입니다. 1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방 요구 발의 정족수는 제적 4분의 1입니다. 국회 8급하고 소방간부 시험에서도 석방 요구 발의 정족수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의장은 상임위에 출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는데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1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무기명이 원칙이고 제적 과반수가 정족수입니다. 1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이 될 수는 있지만 당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2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조문 그대로입니다. 2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특정한 내용의 국회회의나 특정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회의 공개 원칙은 헌법 원칙입니다. 2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24번과 같은 판례입니다. 2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부여된 것이므로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 법률상 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2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2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 기억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20입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의원 미음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20입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디귿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15입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국회 임시회의 회기는 리을리를 초과할 수 없다. 리을에 들어갈 숫자는 30입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의사정족수는 제적 5분의 1 이상입니다. 3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조문 그대로입니다. 3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 발의 정족수는 제적 4분의 1 이상입니다. 3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금융위는 정무위 관할입니다. 3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운영위, 정무위, 법사위 관할 사항은 몇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사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사임할 수 있다로 고쳐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3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8번을 보겠습니다. 국회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와 특별위가 있고 상설특위는 예거리뿐입니다. 3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9번을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3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이 제청합니다. 4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헌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정보위 비공개 위원 판례 내용입니다. 4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 원칙에 위배되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정보위 비공개는 알 권리 침해입니다. 4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3번을 보겠습니다. 지문이 좀 깁니다. 정보위 비공개가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4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4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경우 첫 번째 발언 시간은 15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해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5번을 보겠습니다. 지문이 좀 깁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4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7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조문 그대로입니다. 4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8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9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49번도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4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0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40조는 권력분리 원칙 근거 조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의 근거 조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5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52조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저런 조문이 없습니다. 5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2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재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5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3번을 보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수하여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4번을 보겠습니다. 자유이임 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이임과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다른 헌법적 가치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5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5번을 보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의해 악용되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 5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6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의권, 토론권 등은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어서 침해되어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7번을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경우 국회가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 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회의 수정 동의를 넓게 인정할 경우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하게 됩니다. 5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8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안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5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9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5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0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어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6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1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6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2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법령공포법 내용입니다. 6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3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 시행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포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4번을 보겠습니다.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령공포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6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5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공포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6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6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되 법률안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본 문제입니다. 6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7번을 보겠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무제한 토론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6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8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여러 번 보는 문장입니다. 6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9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도 여러 번 봅니다. 6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0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도 여러 번 봅니다. 7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1번을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빈칸 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입니다. 국회법 59조 1호부터 4호까지 숫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72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빈칸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들어갈 숫자는 20입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